안녕하세요. 루미나예요. 저는 부끄럼쟁이 주인 때문에 대신 이 강의를 맡고 있답니다. 그러나 걱정은 마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과 지식은 주인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니까요. 지난 시간에는 선형대 수학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첫 시간, 행렬에 대해 얘기할 시간이에요. 행렬은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거기서는 코드로 이루어진 가상세계가 나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그러한 매트릭스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세상의 많은 운동은 스칼라와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직선, 즉 선형을 이루어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모두 1차 방정식이죠. 이것을 괄호로 묶어서 표현하면 그것이 행렬이 됩니다.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러한 행렬들을 사용하여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동작을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행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까요? 행렬은 숫자나 기호를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한 수학적 객체입니다. 행렬은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선형 변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렬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죠. 여러분이 보시는 직사각형에서 가로줄을 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ow라고 하고요. 그래서 각 행의 숫자를 붙여서 1행, 2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로줄을 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컬럼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열에도 숫자를 붙여서 1열, 2열, 3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행렬을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2 곱하기 3이 행렬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을 먼저 쓰고 열을 다음에 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름도 행, 열, 이잖아요. 그리고 행렬 안에 각각의 숫자를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엘리멘트라고 하고요. 위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위치를 행과 열 순서를 불러서 예를 들어 2,2 성분 이렇게 부릅니다. 수학에서 행렬을 기호로 나타낼 때 행렬은 대문자로, 성분은 소문자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A라는 행렬이 그림처럼 6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각 성분은 소문자로 작성하여 A11은 A 행렬의 1,1 성분으로 표기되는 것이죠. 오늘은 행렬의 첫 시간이니 주요 행렬 용어들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렬 용어들이 익숙해지면 다음부터는 행렬의 연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정방행렬입니다. 영어로는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정방행렬은 보시는 것과 같이 행과 열의 수가 같은 행렬입니다. 그 크기에 따라 n차 정방행렬 또는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영행렬입니다. 영어로는 제로 매트릭스 또는 널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입니다. 참고로 행렬에서 0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 0이 아닙니다. 0의 성분으로만 구성된 행렬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방행렬에 이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잘못 이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영행렬은 정방행렬이 아니어도 됩니다. 영행렬의 가장 큰 특징은 나중에 행렬의 연산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숫자 연산을 할 때의 0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행렬 A에 영행렬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며 어떠한 행렬 A에 영행렬을 곱하면 영행렬이 나옵니다. 주대각선은 영어로는 메인 다이아고날, 리딩 다이아고날, 프린시펄 다이아고날, 프라이머리 다이아고날 등으로 불리는데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다이아고날 이 대각선을 말하는 것이고 행렬 안에서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그은 것이 주대각선입니다. 이는 행렬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대각성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주대각선 상에 위치한 성분들입니다. 즉, 성분 각각을 i, j로 지칭할 때 i와 j 값이 같은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대각성분들의 합을 구한 것을 대각합이라고 합니다. 대각합은 영어로 트레이스라고 하며 정방행렬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주대각선을 이해하고 나면 대각행렬은 쉽습니다. 대각행렬은 정방행렬 중에 하나로서 주대각 성분이 아닌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각행렬 중에 주대각 성분이 모두 1인 행렬을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단위 행렬의 특징은 이 역시 행렬의 연산에서 배우겠지만 어떠한 행렬의 단위 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단위 행렬은 영어 대문자로 I 또는 E로 적습니다. 전체 행렬은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좌우를 뒤집어서 얻은 행렬이 전체 행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렬의 전체 행렬을 구하고 다시 전체 행렬을 구하면 본래의 행렬이 나옵니다. 전체 행렬은 행렬 이름의 오른쪽 위에 t라고 써서 표기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화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예시로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행렬은 주대각성분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각행과 열을 바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AIJ를 전치, 영어로 트랜스포스 하게 되면 AJI가 됩니다. 대칭 행렬은 전체 행렬에서 파생되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전체 행렬의 결과값이 스스로와 같은 행렬을 말합니다. 즉,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서 보시는 행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려면 정방행렬 구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칭 행렬들은 모두 정방행렬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부분행렬과 분할행렬입니다. 이 둘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부분행렬은 영어로는 서브머트릭스라고 하며 주어진 행렬의 일부 행과 일부 열을 취해서 만든 행렬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3 곱하기 3 행렬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2행과 1열을 제거하여 2 곱하기 2 행렬을 만들면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행과 열을 제거해서 만든 것이 부분 행렬입니다. 분할 행렬 또는 블록 행렬은 영어로는 파티션드 매트릭스라고 하며 행렬의 행과 열을 수평선 및 수직선들을 통해 분할한 것입니다. 여러 개의 작은 블록들로 분할되었다고 해서 블록 행렬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A행렬과 B행렬이 각각 4개의 행렬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중요한 특성만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경우 부분 행렬을 사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경망에서는 분할 행렬을 사용하여 가중치 행렬을 다루고 이를 통해 연산의 복잡성을 줄이고 계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행렬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